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번질까 우려스러웠던 새마을금고 사태, 약간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자 본격적으로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금요일의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 원가량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커졌던 지난주 내내 이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지다가 지난 7일에 처음으로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이 정부는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이 잦아든다면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과 관리 체계를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실금고 문제가 정상금고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의 싹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향후 대책의 핵심 축인데요. 다만 일단 이 사태가 정말 진정된 것인지는 이번 주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사태 큰 폭의 또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올지는 않을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순방을 위해서 오늘 출국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박 6일간의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하는데요. 회의 기간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같이 10개국 정상들과 개별적인 양자회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에는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서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특히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방산과 원전, 인프라 이렇게 전략적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협의도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이후에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죠. 관련 테마주들이나 섹터별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스레드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조금 전 시황에서도 참고해 보셨겠지만 이 스레드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스레드의 사용자가 출시 사흘 만에 이제 1억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갖게 됐는데요. 출시 첫날인 6일 3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지난 7일에는 7천만 명을 돌파했고요. 9일에는 사용자가 1억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레드 사용자가 9일 오후 기준으로 9,7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가 나왔으니까 1억 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스레드가 메타가 이미 인스타그램이라는 풍부한 고객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할 수 있었던 고객의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스레드는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과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에 대한 간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스레드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고요. SNS 분석가 제스민 앤드버그는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4분의 1만 스레드에 가입해도 트위터의 이용자 수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의 가입자가 16억 명이기 때문에 4분의 1, 4억 명만 가입을 하더라도 트위터는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스레드가 현재 미국에서만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 유럽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출시가 된다면 가입자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메타와의 연결고리가 부각이 되거나 혹은 디지털 광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FSN 이런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이미 반응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추가 상승 흐름 나올지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뉴스들 몇 가지 체크해드립니다. LS 일렉트릭이 미국 텍사스에 첫 번째로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데요. 지난달 23일 텍사스 베스트럽시 남쪽에 위치한 4만 6천 제곱미터 넓이의 토지와 부대 시설을 매입했습니다. 해당 용지에는 3,7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이 건물을 개조해서 생산 설비를 들이고 향후에는 유휴 용지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공장 용지와 현재 공사가 한창인 텍사스 테일러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간 거리가 55km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주요 납품처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외에도 북미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포스코퓨처엠도 LS 일렉트릭 텍사스 공장의 주요 고객이 될 전망인데요. 이 LS 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자 회사 LX 모빌리티 솔루션도 연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태세입니다. 연면적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곳 공장에서는 내년부터 EV 릴레이나 BDU 같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양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 또 LS 일렉트릭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관련 뉴스 어떻게 또 주가에 반영될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장마감 이후에 또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잠정 실적 구체적으로 또 공개가 됐는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8조 7,735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11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은 73% 늘었고 영업이익은 212% 증가했는데요. 네, 2분기의 매출 5조 706억 원, 지난해죠. 영업이익은 1,956억 원을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에는 IRA에서 규정한 AMPC, 그러니까 세액 생산 공제 혜택, 이 부분이 1,109억 원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5천억 원 수준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27일에는 기업 설명회를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요인들까지 함께 공개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현재 기온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방송 WFLA의 수석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는 미국 매체 더일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고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엘니뇨가 앞으로 강해지면서 지구의 온도를 더 높일 것이라면서 이번 여름은 지구촌 더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엘니뇨 현상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적도 지역의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달 3일부터 5일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으면서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더위는 단순 날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결국 곡물 작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 종목에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곡물과 사료 그리고 연쇄적으로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와 관련된 소식들도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먼저 체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